특히 제약바이오는 장기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선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코드번호는 011000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각은 9월 2일 목요일 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차적으로 이제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유무증 공시 났는데 언급을 안 한다. 근데 이거 어제 그 영상을 안 보신 걸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시간이 나오죠. 몇 시에 영상을 찍었는지 2시 30분에 찍었어요. 영상을. 이게 아니고 수요일 11시 반. 그러니까 이 공시가 장 끝나고 나왔잖아요. 이게 장이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유상증자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장 끝나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4시 39분이죠. 매매거래 정지가 또 되었고, 그래서 무상증자랑 유상증자를 동시에 결정을 했어요. 기간은 좀 남았더라고요. 기간은 좀 남은 상태고, 시설자금에 조금 많이 쓰이는 것 같고, 900억 원 정도, 운영자금 한 400억에서 500억가량, 타자금으로 300억가량. 이제 주주배정. 요즘에 트렌드가 삼자배정 하면은 상당히 그 주가들이 날아가거든요. 네, 요즘 트렌드예요, 그냥. 네, 삼자배정, 그러니까 있었죠. 이슈들이 삼자배정, 유상증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였나? 이게 뭐 점상한가 가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쭉 내리긴 했죠. 무서워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유상증자랑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시장에 따라서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결국엔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는 뭔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리고 VGXI가 지분을 통한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 JP모간 주관사로 이제 선정했고, 미국 텍사스주 콜로시의 신규 1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1분기에 완공 그리고 적격성 평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 조달되는 자금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플라스미드 DNA, mRNA 생산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신규 2공장 건설에 투입하는 중이라며 신규 3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좀 중요하긴 하죠, 항상. 근데 시설자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마냥 운영자금으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시설자금으로 쓰이는 거고, 또 무상증자도 결정을 했고요. 나쁜 건 아니고 3자 배정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설명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장 끝나고 나왔던 공시이기 때문에 이거 시간을 괜히 제가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장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뭐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제가 뭐 진원생명과학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낙폭이 좀 추세가 반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추세가 반전이 되진 않았고,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 과연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내가 좀 트레이딩에 있어서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런 데를 돌파할 때 사는 게 좋다. 이 정도, 이런 그림 나올 때 좀 횡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횡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고,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죠. 하락만 한다는 거는 저점이 계속해서 이탈된다는 거예요. 저점이 이탈이 된다는 거고, 근데 조금은 횡보하는, 사실 여기 이 저점이 나왔을 때도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물론 이렇게 큰 반등이 나왔고요. 이 정도의 큰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눈여겨보면서 지켜보고 있고, 뭔가 또 진원생명과학이랑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은 VGXI 자금 조달.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없어요. 이게 유상증자가 뭐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흔하게들 이제 유상증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거나 그렇게 되죠. 다른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그 제약바이오들은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딱히 막 너무 흔해서,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유상증자가 뭐 악재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추세가 막 좋을 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때 유상증자 때리잖아요. 뭐 급락이 잠깐 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다, 추세가 좋을 때는요, 이렇게 반응한 경우도 되게 많고, 지금은 당장은 좀 추세 좀 확인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추세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죠. 좀 편하죠, 그게. 최저점은 못 잡을지언정
조금 더 확인하고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또 핫한 테마가 하나 있죠. 물론 오늘 원전주가 가장 메인 테마였던 것 같고,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네, 한국 BNC, 뭐 국전약품, 한국파마, 부강약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새로운 게 HK 이노엔 이 종목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관련 경구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죠 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진원생명과학도 그런 모멘텀이 없진 않으니까 시장을 좀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게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게임 체인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타미플루 같은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떤 질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떤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아니고 경구용 치료제, 타미플루 같은 게 게임 체인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재료가. 예전에 좀 떡밥은 몇 개 주어지긴 했는데 국내 제약사 중에 대웅제약의 개발에 가장 앞섰다는 평가가 많다. 근데 이건 언제 어떻게든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진원생명과학도 알약의 형태의 코로나19 치료물질을 개발해 현재 한국과 미국,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뭐 5개국에서 코로나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이상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하는 종목인데, 얘네들은 이상 데이터가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뭐 삼상에 들어간 종목도 없고, 그래서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요. 그게 좋긴 하죠. 그게 이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 이슈가 좀 크긴 합니다. 네. 근데 제약바이오에서는 너무 흔하다. 너무 흔해가지고 저도 이제 리뷰하는데 유상증자 때려 맞은 것만 몇 종목이 넘어요. 제가 리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제일 처음엔 저도 굉장히 왜 내가 리뷰하는 종목인데 유상증자를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제약바이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유상증자를 많이 때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젠 돈이 좀 필요하지. 예. 여러분들 임상 3상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임상 3상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좋죠. 예, 좋습니다. 그냥. 근데 제가 조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이잖아요. 백신과 관련해서.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얘네들은 일단 대기업이고 돈이 많은, 그래도 다른 그런 바이오제약? 네, 바이오제약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돈이 많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다른 기업에서 임상 3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적게는 뭐 2천억? 3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 뭐 1, 2조 원까지도 드는 게 이제 임상 3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 좀 그런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3상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확률적으로도 이제 적고, 일단 3상을 진입한다는 거는 정말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를 이 회사에서는 시장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임상 3상이 통과가 된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돈이 어마무시하더라.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더라. 돈 쓰다가 기업이 다 망하죠. 그냥 괜히 헬릭스미스, 뭐 신라젠 이런 애들이 물론 그 안 좋은 이슈들도 있긴 했지만 휘청거리는 게 괜히 휘청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독이든 성배 같은 느낌이 들죠. 주가는 기대감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더라. 약간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좋아해요. 제가 투자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사실 오늘 참 보게 되면은 BNC? 이 기업. 야, 몸이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얘네들이 얘네들도 무슨 경구용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애들이죠. 미 FDA 이상 대상 확대 소식. 안트로퀴노놀.
근데 일단 포텐셜이 좀 터지는 게 이런 거죠. FDA 이상. 그러니까 식약처 이상이라고 했으면 안 먹을,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을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상을 승인을 받았고 이상을 진행한다. 네, 이런 게 또 아마 또 시장에서는 좀 핫하게 반응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FDA 이상 정도는 먹어주더라. 약간 시장에서. 네. 제가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뭐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기술력을 보고 예전에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얘네 기업 가치가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4조래잖아요. 11조 원. 4조에서 11조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싸긴 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연속성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 단기적으로 철저하게 추세. 네. 아, 그래? 그럼 추세가 상방이다? 그러면은 좀 시장에서는 핫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근데 뭔가 막힌다라고 하면 또 이 정도로 뺄 정도로 또 빼요. 예, 정말 강하게 뺍니다. 제가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항상, 아,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은 이렇게 눌림목을 살짝, 눌림목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딱 이 정도 눌리해주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눌림목이죠. 이 정도가 눌림목이지. 이건 추세 이탈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추세 이탈이죠, 추세 이탈. 여기까지는 눌림목이지만, 요런 데를 빠지게 된다, 그럼 추세 이탈이죠, 이건. 이건 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거는, 수익률, 만약에 올라갈 땐 또 화끈하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런 수익률을 만약이라도 이런 데서 잡아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한다? 아마 본전 구간에서 다 이제 팔죠, 이런 거. 네, 이런 데서. 내가 물타기를 했는데 이런 데서 조금씩 계속해서 물타기 했는데 이런 데서 다 팔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차라리 이 정도 사이클 정도 나왔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 그래야 끌고 갈 때도 안 지쳐요. 왜냐면은 마이너스인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올라오면은 내 평단가 오면 난 무조건 판다. 이 생각만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잖아요. 기본적인 투자 심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이런 데서 저점인 줄 알고 샀어요. 이런 데서 저점인 줄 알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뭐 한 이 정도에서 또 샀어요. 또 빠져. 그러면 여기가 평단가 여기잖아요. 이런 데가 평단가죠. 그러면 여기 오면 다 판다니까요. 진짜. 근데 요런 데서 산 사람들은 버틸 수가 있어요. 요런 데서 산 사람들은. 네, 요런 데서 산 사람들은 버텨요. 왜냐? 일단 버티는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잘 가니까. 그럼 내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버티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버티는 게 유리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플러스인 상태에서 버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면은 뭐 잘만 하면은 진짜 이거 먹을 수 있죠. 이거 시세. 근데 이게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런 데서는 반등이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는 걸 인지는 하되 추세가 반전이 되었을 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은 추세가 1차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진 않았죠, 여러분들? 충족이 안 되죠, 아직까지. 이런 데에서는 올라간다라고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데 이렇게 또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강한 장대 양봉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파동 정도는 나와주는 게 좋죠. 지금 시점에서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참 근데 이게 제가 좀 의아한 게 뭐 제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깊게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깊게 분석하는 건 아닌데 그냥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든 상관없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추세가 우선이에요. 네, 추세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뭐 조그만한 소식이 뉴스가 나와도 얘가 상승합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 여기서 와 이거 대박이야 진짜. 와 인도에서 임상이 통과되고 이제 백신이 나온대. 인도에서 DNA 백신이 나온대. 자 그럼 DNA 백신이면은 딱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생각나잖아요. 근데 엄청 안 가요. 와 진짜 이렇게 안 가나? 근데 그거는 뭐 진원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기억하기로 얘가 제가 2018년도 이때 추세 하방이죠. 딱 봐도 추세 하방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얘가 추세가 하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을 줘도 한 번 더 주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여기 박스권 만들고 그러면 여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매수점이 여기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진짜 셀트리온 기억을 하는데 뭐 미국 FDA에서 뭘 임상이 통과되었다. 뭐 이제 NDA가 신청했는데 통과되었다. 뭐 유럽에서 뭐 이렇게 어떤 트룩시마 뭐 이런 게 이제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재가 나와요. 안 가요. 더럽게 안 가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얘가 이제 바닥을 찍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는 뭐 없던 신선한 재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항체 치료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인수합병, 예.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아니라 그냥 합병 재료였죠. 3사 합병 재료. 그걸로도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추세, 예, 추세를 우선시 본다. 그게 근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래요. 이게 우선 뭔가 조금 이거는 가격, 야,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뭔가 가격이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가격이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변화가 생겼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변화가 생기나? 를 생각을 해보는 구간이고,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제 아마 외국인 쪽에서 110억 정도 들어와가지고 어제 물량 프로그램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11시엔 판단을 못했는데 방송 끝나고 많이 들어오네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연속성이 필요해요. 수급도.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뭐 사주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혹시 진원생명과 그래도 어제 딱 그 위상진대 터지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그리고 특히 제약바이오는 장기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한번 추세를 잡으면은 그래도 시세를 강하게 주니까 트레이딩 하기에는 좋은데 장투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 구간약품도 보세요. 참 힘들죠. 이게 구간약품도 보시면 그렇고, 저는 레오캠바이오 저는 진짜 좋게 봤는데 뭐 지금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안 가요. 제넥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요. 이게 아무튼 빨리 제약바이오들이 뭔가 힘을 차리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6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 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순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두더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